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우린 늘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은퇴는 젊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은퇴는 좀 준비를 빠르게 준비할수록 좋겠지만은요. 당장 소득도 부족하고요.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는 젊은 세대들에게 은퇴 준비는 좀 외면하고 싶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노후 준비 좀 든든하게 보시려면 이제 연금 준비는 필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랜 강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연금 보험 플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오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스마플랜 ABC 시간에는 우리 가정, 경제를 위협하는 4가지라는 주제로 종신보험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미뤄오던 보험 준비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보험플랜 119에서 만들어 보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보험 고민도 해결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2666번, 끝자리 2666번 활짝 열려 있고요. 자, 무료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천리길처럼 느껴지는 은퇴 준비, 여러분들 연금으로 시작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의 외면하고 싶은 은퇴 준비부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연금 준비까지 안미정 전문가님께서 도움 주신다고 하는데요. 강의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미정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을 위해서 연금을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면 시간도 많이 남고 또 그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는 또 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죠. 네, 제가 은퇴하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분들은 바로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는 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도 지금 20년 넘게 연금을 매달 받고 계시는데요. 연금이 나오는 날만 되면은 이게 손주들에게 후하게 용돈도 주시고 또 가족들에게 맛있는 치킨이나 아니면 삼겹살 등을 사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모습을 옆에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은 노후에 정말 연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매번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는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하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경제적인 여유. 예, 그것이 필수 항목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두 분의 어르신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두 분 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노후에 그 모습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매번 그 순간순간 열심히 일하시면서 가족을 위해 희생을 했지만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신 부분,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을 때의 모습과 또 이 어르신께서는 미리부터 연금을 가입해서 평생토록 매달 꼬박꼬박 마르지 않는 샘처럼 연금을 받으시면서 풍요로운 그런 노후 생활을 즐기고 계십니다. 저희는 살면서 젊을 때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은퇴를 한다? 결국은 수입이 끊긴다는 얘기인데 수입이 끊겼으니까 지출도 하지 말아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별 걱정이 없을 텐데 저희가 살아있는 한 지출은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후에 있어서 그 힘겨운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을 연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OECD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연금 후에 어느 정도의 소득을 연금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연금 전 소득의 60에서 70% 정도를 연금으로 준비를 한다면 비교적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실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예, 외국에 비교했을 때 평균 이하입니다. 미국과 만약에 비교를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연금으로 소득, 그러니까 은퇴 전에 소득의 71%가 준비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39%에 불과합니다. 즉 평균 미달이고 빈곤층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누군가에게 뭐 자녀들에게 의지를 하고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그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금으로서 그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하시는 그 마음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과연 그렇다면 노후에 정말 적절한 그런 생활비는 얼마나 드는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만약에 부부가 같이 생존해 계시다면 매달 243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경우에는 153만 원이 매달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60세, 65세에 은퇴를 하고 그 이후부터 평균 수명이 늘다 보니 평균 수명 80세가 훌쩍 넘었죠. 뭐 90세까지 만약에 생존해 계신다. 은퇴 이후에 30년을 더 생존하신다라고 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243만 원을 매달 필요한데 그 부분은 30년 동안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8억 7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경우 같은 경우에도 5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은퇴 시점에 현금 자산으로 이렇게 8억 7천, 뭐 5억 5천 통장에 있고 매달 얼마씩 뺐을 수 있다.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실제로 그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먼저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준비하시고 평생 내가 행복할 수 있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연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도대체 뭘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좀 많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합니다. 내 돈을 조금 더 불려줘서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 이런 수익성을 포기할 수 없으시겠죠. 또 하나, 내가 정말 피같이 모은 돈인데 그 돈이 혹시라도 원금 손실이 된다거나 피해를 본다, 손해를 본다 이러한 건 역시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안정성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라면 변액 상품이라든가 주식 등 이런 투자형 상품들을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불안해하시는 부분은 결국은 원금 손실에 대한 그 리스크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나는 조금 꺼려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적금이나 공시이율 상품 등의 그런 저축 상품들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1997년 이전에 예금 금리가 얼마였나요? 그때는 10% 이상이라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꿈 같은 어마어마한 예금 금리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0년에는 0.5%의 예금 금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금리는 더 떨어질 거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꼬박꼬박 저축하고 은행에 맡겨서 어떤 기대, 만족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거의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어떤 투자형 상품을 눈을 돌리실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형 상품에 괜히 잘못 투자했다가 내가 원금 손실, 내 돈이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그러한 불안한 심리를 딱 안전하게 장치를 해주는 것이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변액 상품이긴 한데 확정적으로 그 금리를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납입기간, 즉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 동안은 단리로 5% 확정을 지급해 주고요.
그리고 보험료를 다 내고 난 이후 거치 기간 동안엔 단위 4%의 금리를 주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평생토록 생존에 계시는 동안 지급해주겠다, 매달, 그것입니다. 이 상품의 어떤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 5% 확정 지급, 납입 기간 동안 확정 지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거치 기간 동안은 단위로 역시 4% 확정 지급을 해줍니다. 또 그런데 만약에 보험 가입을 해놨는데 내가 중간에 혹시라도 좀 중요하게 쓸 돈이 있어서 좀 목돈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을 때 보험을 해약하시지 말고요. 쌓여있는 적립보험료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중간에 필요하신 부분을 찾았을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조금 여유 자금이 생겼다. 그래서 추가 납입으로 해서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추가 납입 기능을 활용을 하셔서 수익률을 좀 더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요즘같이 예상치 못한 이런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가정 경제가 굉장히 힘들다. 지금은 매달 이렇게 꼬박꼬박 내고 있던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면 납입유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잠시 이 보험료를 좀 일시 중지하고 멈췄다가 조금 형편이 나아졌을 때 그때 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 납입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의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세 남자분께서 매달 30만 원씩 12년 납으로 이 연금을 가입을 하셨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연금 개시 시점은 65세로 설정을 하셨는데 이분은 과연 얼마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30년 동안 30만 원을 12년 동안 계속 납입을 하셨기 때문에 총 납입하신 보험료는 4,3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65세부터 매달 43만 원을 평생토록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평생 생존해 계시는 동안 받으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65세부터 연금 개시를 하셔서 95세까지 생존해 계셔서 30년 동안 뭐 연금을 받으셨다라고 했을 때 예상 수령액을 보니까 납입하신 돈은 4,320만 원인데 수령하시는 부분은 1억 4,400만 원이 됩니다. 본인이 납입하신 돈보다도 1억 이상의 돈을 더 받아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만약에 더 오랜 기간 생존을 해 계시다면 이것보다도 더 많은 어떤 이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이 상품은 가입하실 수 있는 연령이 15세부터 75세까지세요.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액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최소 가입 금액은 10만 원부터입니다. 전혀 늦지도 않았고 또 적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선택을 하신다면 이것이 평생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재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실 어렸을 때 뭐 친척들에게 아니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참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어른들께서 저에게 용돈 현금으로 주시지 않고 이렇게 연금으로 매달 얼마씩 이렇게 저에게 가입을 시켜주셨다면 저는 지금 굉장한 어떤 부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있고요.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뭐 부모님들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도 준비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수익률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도 용돈으로 이렇게 연금으로 선물하는 것도 저는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능에서 중도 인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돈이 묶여 있으니까 너무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내가 필요할 때는 그 부분을 적립금 내에서 인출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또 내가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추가 납입을 통해서 추가 납입에 수수료 없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추가 납입을 통해서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부분 활용하시면 좋겠고 납입유예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형편이 좀 힘들다, 잠시 멈추고 싶다라고 할 땐 이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예, 이제 좀 있으면 추석입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심란하긴 한데 모든 가족들이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로 가족 간에 어떤 선물을 주실 때 부모님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의 노후를 위해서 연금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도 현금보다는 평생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님, 아버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연금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정말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라이프 플래너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자, 당장 내 노후도 걱정인데 이런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우리 아이들 보면 참 걱정이 앞서실 텐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이면 이런 걱정 싹 해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즘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투자의 성격을 가진 변액 상품인데요. 그러다 손해보면 어떡해요? 라는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4에서 5%는 확정적으로 그 이익을 보장해주는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추석에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같은 돈이라도 용돈 대신에 연금보험 준비해 주시면 가치가 훨씬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안미정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연금보험인데 만약에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연금을 납입을 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시는 일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럼 그동안 냈던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연금 개시 이전에 만약에 사망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내셨던 보험료에서 그 적립되어 있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그 적립되어 있는 보험금이 만약에 내가 냈던 보험료보다도 더 적다라고 했을 때는 납입하셨던 그 보험료를 다 보증해 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고요. 또 두 번째로 연금 개시 이후에 사망을 하셨다. 만약에 가입하시고서 연금 개시 한 달 만에 만약에 사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총 내셨던 보험료, 납입하셨던 보험료에서 미리 지급됐던 연금액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원금 손실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믿져야 본전으로 가입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낸 돈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 부부형 연금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는 부부형 연금이랑 개인형 연금 중에 어떤 게 더 좋다고 보시나요? 이 두 가지가 특징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떤 것을 조금 더 우선순위로 해서 선택을 하시느냐의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부부형 연금은 내가 뭐 사망을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그 연금이 돌아가기 때문에 개인형 연금보다는 그 연금액이 좀 다소 적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만큼 또 안전장치가 이제 배우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개인형 연금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부분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부부형보다는 난 개인형으로 따로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이제 선호하시는데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부부가 계셔도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락을 주셔서 각자 내게 맞는 연금보험 준비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오늘 안미정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프 플래너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노후 준비하셔야죠. 투자도 하고 원금도 지키고 무조건 4에서 5% 확정적으로 약속을 해주는 연금보험 만나봤고요. 자, 불안하게 느껴지는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보시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금보험은 물론이고 내가 아플 때 힘이 되는 보험도 저희가 건강하신 분들 그리고 병력 있으신 분들도 맞춤 설계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가정 경제를 위협하는 4가지라고 합니다. 맹충우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우리를 위협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코로나도 이제 장기화가 되면서 가계 경제가 지금 흔들리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4가지 요소 어떤 거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목적 자금, 긴급 자금인데요. 자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과거에는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게 주택 마련 자금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내 집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꿈들 많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주택 자금 마련이 제일 많이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자녀분 대학교 보내고 유학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또 이 긴급 자금처럼 요즘에 코로나19처럼 만약에 가정 경제를 힘들게 하는 예. 이런 긴급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도 긴급 자금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그래서 그럴 때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이런 목적 자금, 이런 자금들이 우리 가정 경제를 되게 힘들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조금 모아서 교육비를 써야 되는데 예. 지금처럼 만약에 좀 일을 못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생활비를 쓰겠죠, 먼저. 그렇죠.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교육비가 또 마련을 못하니까 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다든가, 그럼 대출을 받았으니까 또 그걸 갚아야 되는 이런 악순환적인, 그러니까 금전적인 악순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정 경제를 위협하는. 예. 그래서 이도저도 안 되면 결국엔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쵸. 덜 먹거나 예. 아니면 학원을 안 보내거나. 학교는 안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사고, 뭐 질병. 그래서 뭐 큰 질병이 온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거의 이제 가정 경제가 모두 파탄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중에 맞아요. 대표적인 게 암이었었죠. 근데 요즘에 이제 암이 많이 정복되고는 있지만은 돈이 있으면 정복이 되지만 돈이 없으면 여전히 정복되지 네. 않는 질병 중에 하나가 이제 암이고요. 그다음에 암보다 경우의 수는 적지만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사고라는 게 예견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언제 갑자기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대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돈하고 또 결부가 되어 있는데요. 예. 사고가 났을 때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비라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소소한 비용이 아니라 큰 돈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것 또한 가정 경제가 흔들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누군가는 케어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간병인 비용도 어마어마하던데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자녀가 어린데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빠는. 남편분은 지금 직장에 나가셔야 되는데 직장도 포기해야 되나요? 그렇죠. 돈은 벌어와야 돼요. 돈은 네. 벌어와야 되는데 아이는 돌봐줘야 되니까 돌봄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예. 없어요. 근데 만약에 돈을 벌어오는 남편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면 아내분은 간병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무슨 일자리를 좀 얻어서 조그마한 돈이라도 가정경제에 보태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는 게 의료비 외에도 가정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꼽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노후 자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100세 시대인데 요즘 광고에 지금 태어나는 아이는 몇 세까지 살 것 같다라는 광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무슨 120세 이런 것도 들어봤는데 조금 150세. 무섭던데요, 저는. 그렇죠. 150세요? 네, 요즘에 광고에 그 나오죠. 요즘 태어나는 아이는 150세까지라는 광고가 나옵니다. 저는 기뻐야 되는데 조금 무서워요. 그때까지 그렇죠.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때까지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멘트도 섞여 있는데요. 노후 자금은 그만큼 우리가 지금은 그냥 단순히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가 아니고 언제까지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에도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은퇴를 계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보시면요. 60대 전후로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 60대 은퇴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은퇴하시고 결국은 뭐 치킨집이라도 차리시고 어떻게 돈을 벌려고 작은 일이라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온전한 은퇴는 아니죠. 네. 은퇴라는 것은 일선에서 물러나고 내가 내 생활을 노후로 좀 즐겁게 영위해야 되는데
온전한 은퇴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근데 내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은퇴를 하는 시점을 보면요. 만약에 60세에서 65세라고 가정을 한다 그래도 100세 시대를 살면 30년 이상을 노후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50대에 은퇴를 하셨다 그러면요. 50년 이상을 노후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죠. 노후 생활을 하기를.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다시 뭐 다른 일자리를 구하시거나 아니면은 생업에 다시 열중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노후 자금은 내가 긴 기간만큼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이 가정 경제를 위협하는 이제 세 번째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위협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뭘까요? 네 한 가지가 번째 있죠. 위험. 네 번째 위험가 가장 큰 예. 위험이에요. 바로 조기 사망입니다. 아, 그러네요. 오래 사는 게 차라리 축복이지 갑작스럽게 가장이 사망을 하게 되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네요. 그렇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가요. 조기 사망 한 가지로 벌써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돈이 필요해서 모으는 것도 노후 생활을 하는 것도 무엇이도 조기 사망으로 다 끝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가장이 만약에 조기 사망으로 부재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끔찍한 그런 가정의 위협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네 가지 모두를 어느 정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종신보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기 사망을 물론 막기 위해서 우리가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긴 하지만은 종신보험이 세대를 변하면서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종신보험 그러면 무조건 사망. 그래서 사망 이야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쵸.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사망뿐만이 아니라 가정경제를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사망 플러스 우리 가정을 위협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조금은 지킬 수 있는 이런 종신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무섭다고 종신보험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한국 남성분들 40대면은 이제 정말 가장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세계적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사망률이 우리나라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 사망률도 높고 또 하나는 노후가 되는 그 시기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지켜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사망 나이는 몇 세인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쯤 세상을 떠나게 될까? 몇 세까지 내가 살다가 예. 온전하게 잘 살다가 떠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는데 일찍 나는 사망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보통 나는 평균은 찍고 평균 이상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면 또 길게 사신다는 분들도 또 별로 안 계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평균 수명을 보면 지금 이미 80대가 예. 넘어가고 있잖아요. 86세, 7세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내가 살기 싫어도 80세 이상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균 수명으로 보면요. 그런데 내가 언제 사망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예. 딱히 대답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통계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통계에 의존을 해서 보면 40대 이후에 사망률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죠. 40대 이후에 이미 15%가 넘고요. 예. 60대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사망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하기 때문에 사망은 언제 올지는 모르긴 하지만은 항상 대비는 해야 되고요. 내 가족을 위해서, 가정 경제를 위해서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종신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종신보험인 것 같은데 그 한국인들이 여전히 사망 원인 1위가 암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망 원인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망 원인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가입해 있는 보험 중에서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한번 비교해서 보시라고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우리가 많이 보는 지금 통계입니다. 그래서 1위가 암이고요. 2위가 뇌혈관, 3위가 심혈관이에요. 그래서 1위, 2위, 3위를 우리는 주로 많이 보고 있었어요. 예. 근데 사망 원인이 지금 10위까지 나와 있는데 10위 중에서 상해로 사망하는 것과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질병 외의 사망 같은 경우에는 4위가 자살이고요. 7위가 운수사고예요. 그러면 예. 나머지 8가지는 모두가 질병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망으로 보면 내 증권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 보험금이 얼마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얼마가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상해 사망에 해당되는 7위 운수사고 같은 경우가 14.7%죠. 그러면 나머지 85% 정도는 모두 다 질병사고이거나 자살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망으로 보면요. 예. 85% 심지어 종신보험으로 보면 사망의 원인의 100%를 모두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종신보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질병보험이 그나마 많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괜찮겠지만은 상해보험만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은 가정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 요소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가족들이 있다면은 자녀가 있다면은 사망 보장만으로도 종신보험이 존재하는 이유는 충분한데 요즘 종신보험은 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것 같던데 어떨까요? 네, 그래서 이제 종신보험 중에서 제가 오늘 이제 3가지를 준비했는데 네. 첫 번째는 제가 키워드로 좀 젊은 종신보험 오.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이건 뭐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즘 세대에 딱 맞는 종신보험이어서 젊은 제가 종신보험이라고 좀 지어봤는데 예.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험료 내고 나중에 보장은 받는데 또 보장 받은 것에 내가 좀 낸 돈을 좀 돌려받으면 좋겠다. 당연히 이렇게 좋죠.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낸 돈을 따로 종신보험만 가입하고 진단비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진단비처럼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보험입니다. 자, 써 있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가입을 하고요. 보험료를 내는데 이것은 돌려받는 돈이다 보니까 좀 길게 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0년 납으로 만약에 돈을 납입을 한다면 30년 납입하는 기간 안에 만약에 19대 질환 중에서 한 가지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납입 면제를 받게 됩니다. 오. 자, 여기까지는 기존하고 좀 비슷하죠. 예. 근데 납입 면제를 받는데 내가 내는 돈을 그때까지 낸 돈을 전부 다 돌려줘요. 그러면 일부 긴급 자금이 되겠죠. 예. 자, 근데 앞으로 또 내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야 되는 돈도 다시 또 돌려줍니다. 그것도요? 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손해 아닌가요? 그렇죠. 손해 날 것 같죠. 네.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납입 면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납입 면제 비용을 또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3번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와, 이게 종신보험인데 이게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자, 아직 사망하지는 않았죠. 예. 그러니까 종신의 기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가 19대 질환에 대해서 발병됐을 때, 진단을 네. 받았을 때만 해당이 되는데 이 19대라는 것을 이제 키워드를 보시면요. 뭐 암이나 뭐 대장전막내암, 유방암, 뇌출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진단이 모두 다 해당이 돼요. 아, 우리에게 여기에요. 찾아오는 질병이잖아요. 그렇죠. 예. 모두 다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뭐 한두 가지 뭐 5대입니다, 8대입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5대 수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질병으로 인한 족부 절단 수술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걸로 납입 면제 된다는 거 별로 들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예. 앞에 보시면은 5대 수술인데 사실은 5대 장기 이식 수술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9대 수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러면 이 5대 장기 이식 수술 같은 경우도요. 5대 장기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간, 폐, 뭐 신장, 췌장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요 기관에 대해서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받거나 했을 때도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납입 면제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돌려받는 기능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19대 보장, 납입 면제가 굉장히 쏠쏠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종신보험 사망 보장도 받으면서 이것도 동시에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왕에 가입하면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페이백 예시를 한번 들어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말로만 들으면 이제 조금 안 와닿잖아요. 예.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20대하고 30대 계산을 해봤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것을 포함해서 제가 설명만 드려볼게요. 보험료를요, 20대 같은 경우는 14만 9천 원 정도를 납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납입을 선택을 했고 10년 되는 시점에 예를 들어서 진단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때까지 낸 돈은요, 1,79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했어요. 자, 그래서 납입 면제가 된 상태에서 이제 돌려받는 돈을 계산하겠습니다. 자, 주계약 총 보험료라는 거는요, 내가 지금까지 낸 돈 1,790만 원과 앞으로 향후에 낼 돈을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두 가지를 다 합해 보니까 4,900만 원 정도가 됐죠. 자, 여기에 납입 면제를 받으면 한 번 더 드린다고 했죠. 납입 면제 그래서 3,450만 원 정도를 다시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예. 8,300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8,300만 원이면 진단비를 하나도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종신보험의 기능은 여전히 존재하면서 예. 8,300만 원을 돌려받으니까요. 어떠세요? 진단비 없는데 진단비 같은 느낌이 말만 진단비가 아닐 뿐이지 이게 이제 가정경제에 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단비를 활용을 하든 의료비를 활용하든 아니 긴급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보장은 이자라고 그래가지고, 뭐, 가입 금액과 함께 전액 환급된다,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설명해 주세요. 네. 페이백 기능하고 이제 비슷한 기능인데요. 두 번째 이제 종신보험인데 여전히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겁니다. 아, 너무 좋네요. 그렇죠. 앞에서 종신보험을 이야기하면서 가정경제가 돈에 의해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기 사망이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조기 사망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이 조기 사망에 내가 납입한 돈을 같이 플러스해서 돌려주는 보험금으로 지급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입한 시점에 만약에 5년 내지 10년, 뭐 20년 이런 시점에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요. 내가 가입한 사망보험금은 당연히 지급을 하게 되겠고요. 거기에 내가 그때까지 납입한 보험료까지 플러스해서 지급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내용은 간단하죠.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금액으로 환전한 거 숫자를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기납이 플러스라는 보험인 것 같은데, 보험금 예시 좀 들어주시죠. 네, 그래서 보시면 내용은 이해하기 쉽고, 자, 그럼 보험료를 보면요, 40대부터 우리가 사망률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대부터 준비를 한번 한다라고 가정해봤을 때, 40대, 50대 가입 금액을 제가 조금 낮춰봤습니다. 5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낮춰봤더니 보험료는 20만 원이나 20만 원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내가 크게는 못 준비해도 일단 긴급 자금 준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50대를 제가 2천만 원으로 준비한 거는 우리가 상조보험 같은 것도 준비 많이 하잖아요. 네. 장례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래도 남겨놓고 가고 싶다라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2천만 원 정도를 하면은 장례비 정도가 준비가 될 텐데요. 자, 2천만 원을 그러면 내가 준비했다라고 하면 2천만 원만 사망보험금 지급하는 게 아니고 옆에 예시표를 보면 5년 시점, 10년 시점, 예를 들어서 20년 시점에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각각 시점에 대해서 기납입 보험료를 포함해서 지급받는 실질적 보험금입니다. 그러면 20년 되는 시점에 만약에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가입 금액 5천만 원인데 가입 금액 플러스 내가 그때까지 납입한 돈 6,600만 원을 돌려받는 거죠. 6,600만 원은 아니네요. 그리고 20년 시점은 그래서 1억 1,500만 원을 내가 실질적 사망 보험금으로 지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인 분이 만약에 2천만 원을 내가 가입 금액으로 준비를 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준비한 거는 2천만 원이지만 한 20년 후에 20년 이후에 만약에 사망을 하셨다라고 하면요. 6,200만 원 정도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되니까 가족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요즘 종신보험은 참 많이 업그레이드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뭐 이번 달 지나면은 사라지는 기능이 있다고 하셔서 이거 꼭 살펴볼게요. 네, 마지막 종신보험인데요.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입니다. 무해지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종신보험인데, 자 여기서 이제 다음 달 이제 금감원 지시사항 때문에 10월 달부터 이제 무해지 보험이 뭐 없어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뭐 줄어든다는데 확정적으로 정확한 거는 뭐냐면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의 조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납입이 끝난 다음에 해약환급이 올라가는 부분은 분명히 없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거 정말 유리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숫자로 보셔야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 종신보험과 무해지 종신보험을 비교해 봤는데 일단 무해지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험료를 할인을 받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25%나 30% 정도의 보험료 할인을 받는 것도 당연한데 자, 이것은 좋습니다. 근데 적게 내는 거 좋은데 나중에 납입 기간이 끝난 다음에 자,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사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납입이 끝난 다음에 계속 유지하다가 만약에 가정경제가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긴급자금 필요할 때 중도 인출을 해서 쓰거나 긴급자금을 활용해서 쓸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한 60대, 70대가 돼서 나 종신의 기능이 필요 없어. 그러면 연금으로 전환해 쓸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요. 그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해약환급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해지 환급형은 납입이 끝난 순간에 100%가 안 되는 게 없죠. 보면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 봐도 그러네요. 100%가 다 넘잖아요. 그런데 일반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100%에 도달하는 종신보험은 없습니다. 와, 이렇게 이제- 가져가려면 이번 달 지나면 절대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요. 지금 무해지 종신보험의 100% 넘는 환급률이 이제 다음 달 10월 달부터는 예. 옆에 보시는 일반 종신보험 수준으로 다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돈을 내고 예. 내가 받아갈 수 있는 해약 환급금 아니면 노후에 쓸 수 있는 긴급자금이라든가 노후자금에 대한 환급금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요. 가정 경제를 위협하는 4가지 중에 가장 무서운 것 바로 조기 사망이었고 그래서 종신보험 살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종신보험 우리가 좀 종신보험 그러면 꺼려할 보험은 아니고요. 지금은 얼마든지 종신보험의 기능들을 활용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들을 종신보험을 준비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중도 인출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기능, 노후 연금 전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얼마든지 보험을 활용하면 좋은 보험이 있는데, 자, 오늘의 이제 원픽 같은 경우에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를 대체받을 수 있는 보험이 분명히 좋습니다. 그래서 페이백 기능이라 이런 것들 활용하는 게 좋은데, 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이 어쨌든 마지막입니다. 다음 달 되면은 없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또 좋은 보험을 또 한번 추가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 달에 종신보험을 선택할 때는 어쨌든 무해지 환급형을 선택을 해보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달 9월까지만 무해지 종신보험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해지 환급금 크게 돌려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번 달에 빠르게 연락 주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맹충호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실시간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저 남편 보험이 궁금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예, 남편분 나이 어떻게 되실까요? 39살이요. 30대 후반이시고 암보험 2건 있으신데 혹시 이 가족력이 있으실까요? 가족력이요. 저희 시아버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신 것 같고요. 혹시 좀 원하는 보장이나 리모델링 포인트 있으실까요? 따로 제가 그냥 저는 제 보험을 보다가 예. 좀 보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뭘 들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네,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걸 사실 들기 전에 점검을 좀 하고 싶어서요. 네. 네. 오늘 이 시간에 남편분 보험 저희가 리모델링 도움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30대 후반이신 남편분의 증권입니다. D사의 건강보험과 N사에서 무병장수 암보험 그리고 M사에서도 암보험 준비해 주셨고요. 납입하시는 보험료 12만 원 가까이 되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혼부부라고 합니다. 남편 보험의 점검을 원하신다고 하는데요. 남편분께서 암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잘 보장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남선희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새로운 남편분의 보험을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가입하기 전에 일단은 내가 유지하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제가 기존 보험 점검 도와드리고요. 어떻게 대안을 드리면 슬기롭게 보험을 영위해 가실 수 있을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보험부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처음에 가입하신 보험은요. 건강보험 형태로 해서 한 증권 안에 실손보험하고 종합보험 형태로 암진단비, 뇌졸중, 심근경색, 3대 진단비라고 하잖아요. 각각 1,000만 원씩 가입이 돼 있으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잘 들어놓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손보험만큼은 우리가 20년 납 100세 만기이지만 가끔 들어오는 질문에 의하면 20년만 실손보장이 갱신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유지하시는 동안 실손보장에 해당하는 보험료만큼은 나이가 많아질 때 갱신이 될 때 맞추어서 유지하는 동안은 계속 보험료를 내시는 이러한 보장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험 짚어드릴게요.
아무래도 그 시아버님 암 진단 받으신 이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암에 대한 보장을 좀 집중해서 하신 것 같아요. 20년 동안 보장을 받는 암보험을 따로 준비하셨는데요. 이 암보험은 보험료가 24,800원 저렴해요. 그런데 암으로 진단받으면 최대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은 생명사에서 가입한 암 진단비는요. 혹시 내가 암에 걸리면 무조건 4천만 원을 받는 것인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생식기암에 해당되는 소외감 진단을 받거나 혹은 크기가 작거나 생명에 크게 지장이 없는 유사암 진단비, 대표적으로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대장전망내암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렇게 작은 암에 대한 진단을 받으면 4천만 원의 전부를 주는 것은 아니고 10%, 20%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내가 유사암이었을 때도 보장을 받는 거, 이런 부분은 좀 대안으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가입한 보험은요, 15년 동안 보장을 받기 때문에 남편분이 49살 때 보험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 보장받는 기간이 너무 짧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대안을 드릴까 좀 정리를 해보니까요. 처음에 가입하신 실손보험 포함된 종합보험은요. 단독 실손으로 좀 분리해서 운영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예전에 가입한 실비가 좋아, 요즘에 가입하는 실비가 좋아, 의견이 다 다르긴 하는데요. 현재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예전 거보다 현재 실손보장 단독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갱신율 폭이 더 작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손보험만큼은 평생 납입을 하시고 갖고 가셔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이 되지? 지금은 좀 분리해서 운영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입했던 암보험은요, 2만 원대로 최대 암에 대한 진단비 4천만 원까지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53세까지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암보험 유지 잘 해주시고 세 번째 가입하신 15년만 보장이 되는 이 진단비, 이 보장은요.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셔서 새로운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보탬을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롭게 준비가 되는 나의 남편의 보험은 단독 실손으로 보험을 준비할 때 보험료가 1,860원이세요. 1,860원으로 실손보험 증권 따로 운영하셔서 가져가시고 두 번째 제가 제안드리는 건강보험 종합플랜은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항목이죠. 실손보험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고 저 역시도 생각이 되는 3대 진단비 그리고 진단비 중에서도 초기에 진단받았을 때도 보장이 되는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이렇게 초기 진단비도 1,0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까지 보장되는 이런 부분 한시적으로 열어둔 곳이 있기 때문에 준비 가능하시고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수술비도 최대한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갱신되지 않는 25년 납입하고 90세까지 보장받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단 하나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암으로 진단받고 난 다음에 혹시 표적 항암 치료 받으실 때 면역 항생제 쓸 때 보장받는 거 5천만 원 보장받는 이 부분까지도 같이 넣어서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서 우리 테마플랜에서 맹 전문가님께서 열심히 설명해 주셨죠. 이번 달까지는 무해지 보험을 활용했을 때 내가 돈을 낸 거보다 납입기간 끝나면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의 이 무해지 종신보험을 활용을 해서 남편분의 지금 아직 자녀분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올해 10월에 출산 예정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러시면 이제 태어나는 자녀를 위해서도 경제적으로 가장의 어떤 그 어깨의 무게를 좀 덜어드릴 수 있는 종신보험을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 형태로 해서 종신보험 가입하고자 하면 40세 남성분이 16만 원, 20만 원 가까이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돼요. 무해지 보험 활용하신다면 7만 원대로 해서 1억까지 보장을 좀 확보하실 수가 있고요. 납입 기간이 끝나고 우리 아이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이것을 목돈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지만 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계획하시고 대안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이제 신혼이시니까 이렇게 가장이신 남편분 보험 정보는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연락 잘 주셨고요. 자, 일단 10,000원대 단독 실비로 준비하시면서 안보험 한 건은 정리를 하시고요. 대신에 보험료 적절하고 보장을 좀 잘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을 넣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요, 종신보험 꼭 필요하니까 준비를 하시면서 나중에 이게 좀 필요 없다고 느껴지면은 연금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고요. 자, 미리 준비하지 내가 아플 때, 그리고 가족에게 사고가 생겼을 때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연락 주셔가지고 좀 든든하게 보험 준비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